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2대 인종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작가는 박영규 님이 되시겠습니다. 제12대 인종실록. 인종의 짧은 치세. 인종은 1515년에 태어나셔서 1545년까지 사셨던 인물로서 제2기간은 1544년 11월부터 1545년 7월 윤정월 포함해서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인종은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짧은 치세를 남긴 왕입니다. 8개월 보름 남짓 왕위에 머물러 있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들어누워 시름시름 앓더니 후사도 하나 남기지 않고 훌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지극한 성품과 너그러운 성품, 지극한 효성, 금욕적인 생활 등이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1515년 중종과 장경왕후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호자는 천윤입니다. 1520년 6살의 어린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어 무려 25년간이나 세자로 머물러 있다가 1544년 중종이 죽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성품이 조용하고 효심이 깊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3살 때부터 글을 읽을 정도로 총명하여 1522년 8살의 나이로 성균관에 들어가 매일 3차례씩 글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금욕 생활을 추구했던 듯 동궁에서 머물 당시에는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는 모두 내쫓았으며 일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도학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성품은 계모 문정왕후의 표독하고 사악한 성격을 방치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생모 장경왕후 윤씨가 그를 낳고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문정왕후 윤씨의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 윤씨는 성질이 고약하고 시기심이 많은 여자였기 때문에 전실 부인의 아들인 인종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씨는 몇 번이나 인종을 죽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 그와 빈궁이 잠들어 있는데 주위에서 뜨거운 열기가 번져 일어나 보니 동궁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빈궁을 깨워 먼저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앉아서 다 죽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누가 불을 지른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는 이미 몇 번에 걸쳐 그를 죽이려 했는데 그때마다 유행이도 그는 죽음을 면하곤 했습니다. 비록 계모이긴 하나 어머니 문정왕후가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니 자식된 도리로 죽어주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조용히 불에 다 죽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세자의 말을 들은 빈궁은 자신 혼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졸지에 화형을 당할 처지에 처해졌는데 그때 밖에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를 애타게 부르는 중종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종은 그 소리를 듣고 죽는 것이 문정 왕후에겐 효행이 되나 부왕에겐 불효이자 불충이라고 말하면서 빈궁과 함께 불길을 헤쳐나왔다고 합니다. 이 불은
누군가가 꼬리에 화선을 단 여러 마리의 쥐를 동궁으로 들여보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장본인이랴 구태여 따져보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범인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사건은 위야무야 없던 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죽음의 위험을 겪어내면서 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의 나이 이미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 고 조광조를 비롯한 기모 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원하고 현령과도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익히고 배운 도학 사상을 현실 정치에 응용하려는 의도에서 다시 사림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이연적, 유관 등 사림의 대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미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제 9개월 만인 1545년 7월에 31살의 짧은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인종이 그렇게 빨리 죽은 것은 문정왕후 윤씨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종은 계모이긴 하지만은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 극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항상 인종을 원수 대하듯 했고, 문안 인사차 들른 인종에게 자신과 아들 경원대군 명종을 언제쯤 죽일 거냐고 말할 정도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종은 그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효성이 부족함을 개탄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심지어는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자식을 두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인종이 알아 누워 죽게 된 것도 문정왕후가 내놓은 독이 든 떡이 그 원인이었다고 야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종이 문안인사차 데뷔전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문정왕후는 평소와 다르게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인종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떡을 대접했습니다. 인종은 난생 처음 계모가 자신을 반기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아무 의심 없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종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얼마 못 가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야사가 시사하는 것은 문정왕후의 인종에 대한 멸시와 시기가 얼마나 극악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극악스러움이 먹혀들었던 것은 인종이 너무나 유약하고 선하기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있으며 그의 효행을 기리는 뜻으로 능호는 효능이라고 했습니다. 인종은 인성왕후 박씨와 기인정씨 두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인성왕후 박씨는 금성부원군 박영의 딸로 1514년에 태어났습니다. 1524년 11살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며 1544년 인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습니다. 스라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인종이 죽은 후에도 32년을 더 살다가 1577년 64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 인종과 함께 효능에 묻혔습니다. 기인정씨는 정유침의 딸이며 정철의 큰누이입니다. 소생은 없었으며 생몰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인종실록 편찬경입니다. 인종실록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44년 11월부터 1545년 7월까지 9개월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죽은 뒤 일어난 을사사로화로 인해서 그의 외가, 처가 및 가까운 신하들이 큰 희생과 탄압을 겪어야 했기에 인종실록은 편찬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546년 중종실록 편찬에 부수되어
4년 후에 겨우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편찬에 참여한 인물은 모두 중종실록의 편찬자들입니다. 또한 직위년의 11월, 12월 기사가 중종실록에 실려 있어 인종실록에 있는 고작 7개월간의 역사가 실려 있을 뿐입니다. 제12대 인종실록 편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3대 명종실록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종실록. 눈물의 왕 명종의 등극과 끝없는 혼란. 명종은 1534년에 태어나서 1567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재위 기간은 1545년 7월부터 1567년 6월까지 22년이 되겠습니다. 인종이 죽자 12살밖에 안 된 경원대군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후 문정 왕후의 극악스러움에 눌려 평생 눈물로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명종은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 왕후 윤씨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환, 자는 대양이며 태어나자마자 경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인종이 즉위하자 1544년 경원 대군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인종이 재위 9개월 만에 병사하자 왕위를 이었습니다. 문정 왕후는 원래 자녀를 5명 낳았으나 그 중에 아들은 명종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 왕후의 아들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살이었습니다. 때문에 명종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에게는 후손가 없었으므로 만약 인종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명종의 왕위 계승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정 왕후가 그런 결과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명종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모후 문정 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정 왕후가 수렴 청정을 왕권을 대신하게 되자 조정의 대세는 윤원영 일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윤원영은 문정 왕후의 친동생으로 1537년 중종 32년 김한노가 실각한 뒤 등용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종 시대부터 장경 왕후의 오빠 윤임 일파와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윤임 일파를 대윤, 윤원영 일파를 소윤이라고 했습니다. 인종 즉위 당시에는 한때 대윤파가 득세하여 이연적 등 살림 세력을 등용하여 기세를 떨쳤으나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되자 사태는 반전되었습니다. 윤원영은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윤임 세력의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윤원영은 윤임이 중종의 8째 아들 복성군에게 왕위를 옮기려 했다고 무고하는 한편 인종이 죽을 당시에는 윤임이 성종의 셋째 아들 개성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실삼아 문정 왕후에게 이들의 숙청을 강청하여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을 사삭게 하고 이들의 일가와 그 일파인 살림 세력들을 유배시켰습니다. 명종 즉위 연인 154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로 조정을 장악한 윤원영은 미처 제거하지 못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양재역 벽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윤원영을 탄핵하여 사직시킨 바 있는 송인수, 윤임 집안의 혼인관계에 있던 이약수 등이 사사되고 이연적, 백인걸 등 살림세력 20여 명은 유배되었습니다.
또한 윤원영은 자신의 애첩 정난정을 군중에 들여보내 중종의 아들 봉성구를 영모와 연루되었다고 무고하여 사사시키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인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윤원영 일파가 이렇게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이른바 외척 전횡 시대가 도래했고, 이때부터 명종은 그들의 행포에 시달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윤원영은 막상 세력을 독점하게 되자 그동안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친형 윤원로를 유배시켜 사사시키는가 하면은 자신의 애첩 정난정과 공모하여 정실부인 김씨를 독살하고 노비 출신인 그녀를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정난정은 윤원영의 권세를 배경으로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전매, 몰이 행위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윤원영의 집에는 뇌물이 복축하여 한성 내 집이 15차나 되었으며 남의 노예나 전장을 빼앗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죽고 사는 것이 그의 손에 달렸다는 말이 오갈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탐했던 조신들은 정난정의 자녀들과 타투어 혼인줄을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정난정은 봉온사의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병조 판서직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융성하기도 했습니다. 윤원영의 이런 세도가 명종이 친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명종은 드디어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해 친히 세력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명종이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은 이량이었습니다. 이량은 명종의 비 인순왕후 심씨의 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량 역시 청렴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명종이 자신을 신임하자 그는 이감, 신사헌, 곤신, 윤백흥 등과 결탁하여 세력을 기르고 정치를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편인 김명륜을 재상으로 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우의정, 이준경의 사직을 간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축제에도 입을 올려 그의 집 앞은 항상 시장처럼 사람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윤원영, 심통원 등과 함께 조선의 삼흉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호랑이를 내쫓으려다 호랑이 한 마리를 더 키운 격이 된 명종은 그를 한때 평안도 관찰사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의 극심한 권력 독점을 염려한 나머지 1562년 다시 이조 참판에 제수하여 중앙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이량은 한층 더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고 예조, 공조 판서를 거쳐 이조 판서가 된 뒤에 그의 권력 남용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량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자 살림 세력들은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오히려 기대승, 허엽, 윤군수 등의 살림 세력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모가 그의 조카 심의겸에게 발각되어 사활을 획책했다는 제목으로 삭탈관직되었습니다. 이때가 1563년이었습니다. 이처럼 곤신들이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명종에게 설상가성으로 문정왕후는 툭하면 때를 쓰며 왕을 괴롭혔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종이에 적어 보냈다가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왕을 불러 면상에다 대고 반말로 욕을 해댔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왕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듯 봉온사의 승려 보우를 병조 판서에 앉히는데 회개한 인사를 이렇게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선종과 교정을 모두 부활시키고 승과를 부활한 한편 보우를 도선사 주지로 삼고 도대선사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이처럼 땅에 떨어지고 조정 대신들은 권력을 독점하며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해 있었기에 자연의 사회는 어수선하고 민심은 병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민간의 태반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나라 구석구석마다 도적대가 난립하였습니다. 특히 양주의 백정 출신 임꺽정은 이들 도적대의 두령들을 끌어모아 광구를 괴롭혔고 그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꺽정부의 활동은 황해도, 경기도 등 전국 5대를 누비며 1559년부터 1562년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의적으로 통하고 있었기에 그를 잡으러 다니는 관군이 오히려 민간의 원흉으로 취급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유가 이렇듯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자 자연 국방이 허술해졌고 그 틈을 타서 왜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종시대의 삼포회란 이래 세견선의 감소로 곤란하던 외인들은 1555년 배 7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에 진입하여 한때 전라도 일부를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준경, 김경석, 남치훈 등이 이끄는 군사에 의하여 격퇴되었지만 의묘, 외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민간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종은 중종 때 임시로 설치된 비변사를 상설 기구화하고 외침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선 혼란의 근본 원인은 문정 왕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으로 불리울 정도로 왕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친정 동생 윤원영의 포갑적인 권력 독점과 남용을 후원하고 있었고 유교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조선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를 병조 판서에 올릴 정도로 정사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죽기 전에는 조선사회가 제 위치를 찾을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명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신하들은 백성들이 그녀가 죽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1565년 그녀가 죽자 조선은 급속도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죽자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은 승려보호와 윤원영 일파였습니다. 승려보호는 유림들의 탄핵을 받아 병조 판서에서 밀려나고 당시 승직을 박탈당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죽었으며 윤원영 역시 그의 애첩 정난장과 함께 강음에 유배되었다가 자살하였습니다. 문정 왕후와 윤원영 일파가 사라지자 명종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선정을 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은 안정되고 사회도 점차 질서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그동안 너무 국정에 시달린 탓인지 병을 얻고 말아 문정 왕후가 죽은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명종의 나이 불과 3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인순 왕후 심씨에게서 순의 세자를 얻었으나 그의 나이 13살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후사를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 왕위는 중종의 9째 아들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성군의 주기로 조선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울 출신인 방계 혈족이 왕위를 잇는 상황에 처해졌고 이 때문에 이후부터 왕의 권위는 한층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명종의 능호는 강릉이며 현재 노원구 공릉동에 있습니다. 명종시대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무오, 갑자, 기묘 사화와 더불어 조선 4대 사화 중 하나로 1545년 명종 즉위년 왕실의 외척인 대윤 윤인과 소윤 윤원영의 반목으로 일어나 소윤이 대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기묘사화 이후 사림이 정계 정면에서 후퇴하자 심정, 이양 등의 세력과 기만노 세력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기말로는 심정의 탄핵으로 기양을 가했으나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내통하여 심정 일파가 유배 중이던 경빈 박씨를 왕비로 책립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탄핵하여 그들을 사형시키고 다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정권 장악에 성공한 김한노 일파는 반대파를 몰아내고 어황, 채무택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렸으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아내겠다고 위협해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들은 문정왕후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다 문정왕후의 숙부 윤안님의 밀고로 발각되어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이때 허왕, 채무택 등도 함께 처형되었으며 이들 셋을 정류 삼흉이라 했습니다. 김한노가 실각한 뒤 정권 쟁탈자는 곤신에게서 촉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 촉신들의 세력 다툼은 먼저 세자 책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종에게는 왕비가 3명 있었는데 정비신 씨는 중종 즉위 직후 간신의 딸이라 하여 후사 없이 폐위되었고 첫째 갭이 장경왕후 윤 씨는 세자 호 인종을 낳고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뒤 왕비 책봉 문제로 조신 간에 일대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1517년 윤지임의 딸이 두 번째 계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녀가 곧 문정왕후로 경원대군 명정의 어머니였습니다.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그녀의 친형제인 윤원노, 윤원형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외숙 윤임이 이를 저지해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윤임과 대윤, 윤원영, 소윤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신들 또한 각각 대윤파와 소윤파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 양세력의 다툼은 딸로 심해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척인 대윤파가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임의 주변 세력은 대개 이현적 등 살인파가 많았던 관계로 인종 제유시에 다시 살인파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즉위 9개월 만에 세상을 떴으며 12살밖에 안 된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명종은 나이가 어린 탓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고 때문에 조정의 권력은 자연히 소윤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윤파는 윤임 등이 역무를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하여 대윤파를 궁지로 몰아넣어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결과 윤임 및 그 일파인 유관, 유인숙 등을 비롯하여 계린군, 이휘, 나숙, 나식, 정희 등 박광우, 곽순, 이중열, 이문권 등이 처형됐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흔히 을사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윤임 일파의 살인파 세력이 몰려있다가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윤원영은 이 사건으로 정권을 장악한 뒤에도 나머지 살인 세력과 윤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양제 벽서의 사건을 기화로 하여 정미사변을 일으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이릅니다. 그 후 윤원영은 문정왕후가 죽은 1565년까지 약 20년 동안 왕권을 능가하는 권세를 부리며 온갖 학정을 자행하게 됩니다. 양재익 벽서 사건. 양재익 벽서 사건은 을사사화의 2년 뒤인 1547년에 일어난 것으로 윤원영 세력이 윤인파의 잔당과 살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치 쟁점화했던 정적 숙청 사건입니다. 1547년 9월에 부재학 전언각과 선정관 2로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 여역에서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원영 일파는 이 사건이 윤인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생긴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 잔당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간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정 왕후는 명종으로 하여금 윤임의 잔당 세력과 정적들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한때 윤원영을 탄핵하여 삭직게 했던 송인수와 윤임과 혼인 관계에 있던 이약수를 사사하고 이현적,
정자, 노수신, 정황, 유이춘, 백인걸, 정난, 김난상, 고능정, 고능창, 이청계 등 20여 명은 유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살인계 인물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종의 아들인 봉성군 완도영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사사됐으며 그 밖에도 애매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565년 문정왕후가 죽고 소인일파가 몰락하자 이때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신원되었으며 이 사건 자체도 소인일파의 무고로 처리되어 노수신, 윤희춘, 백인걸 등 유배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익명으로 쓰여진 벽보를 소인일파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다지 대단치도 않은 일을 소인일파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의로 확대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왕족실록 12대 인종 13대 명종 첫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